네, 시황 특징주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 모시고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엔터주 주가 보니까 1분기에 좀 지지부진했고요. 네.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2분기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반등 기대감이 나온다,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분기 흐름이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왜냐하면요. 너무 당연한 게 아티스트가 활동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1, 2, 3월에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해줘야 실적도 잘 나올 텐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4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벤트 플레이 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고 이제 4월이 시작되는 2분기부터는 실적 기대감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가 낮아진 만큼 2분기로 아티스트 활동이라든지 혹은 컴백 스케줄, 신인 데뷔 이런 것들이 밀렸기 때문에 2분기에 좀 기대할 이벤트들, 실적 기대감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이돌들의 그 활동 시즌 사이클이 있는 거군요. 네, 연구원님 그 엔터주 탑백으로 하이브를 꼽으시면서 신인 아티스트들에 좀 주목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일릿 이게 데뷔 8일 만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지금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도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점점 생소한 아티스트가 많이 데뷔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 이제 새로 데뷔하는 그 신인 아티스트가 뭐가 달라졌냐면요. 좀 수익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앨범이 많이 팔리면 음원은 상대적으로 뭐 약하다거나 그랬었는데 아일릿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 기반으로 데뷔한 걸그룹이긴 합니다만 음원 차트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신인 아티스트들이 한 팀, 두 팀 계속 나올 텐데 최근에 하이브에서 이제 뭐 아일릿뿐만 아니고 1월에 데뷔했었던 투어스라는 보이그룹 뭐 역시 음원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엔터사들을 볼 때 사실 앨범에서의 역성장, 앨범에서의 성장 둔화가 엔터사를 디레이팅 시켰던 요인이라면 이제는 좀 음원에서의 성장이 붙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음원 쪽에서를 좀 2분기부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원 쪽에서의 성적을 2분기부터 좀 봐라. 그리고 실적 기여가 최근에는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하이브가 그 세계 최대 음악 기업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음원, 음반, 글로벌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해외 레이블의 실적 증가 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음원에서 좀 집중을 성장이 이제 음원 성장이 나온다. 뭐 여기 집중해 봐라의 좀 연장선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하이브가 이제 그 유니버셜 뮤직 그룹 UMG랑 10년 동안 글로벌 음반 음원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하이브가 인수한 미국 레이블이 있습니다. 힙합 레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리 뮤직,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트로트 이런 음악 레이블이 있는데 하이브의 작년 음원 매출의 절반 정도가 이 미국 레이블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반 음원 수수료율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는 이 음반 음원을 납품하는 레이블들의 수익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계약이 또 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2분기부터 뭐 즉각적인 효과가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음원에서의 성장이 좀 올해는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의 작년 매출의 절반 정도가 해외 레이블에서 발생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하이브 하면은 이게 멀티 레이블 체제도 강점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독립성을 보장해서 타 기획사보다 이제 빠르게 아티스트들을 좀 라인업을 쌓을 수 있다. 이게 뭐 비판적인 시각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이브의 이 멀티 레이블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꽤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를 시작으로 이제 JYP도 비슷한 식으로 본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SM도 이제 SM 3.0을 적용하면서 멀티 레이블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멀티 레이블이라고 하면 의사결정이 좀 각 본부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뭐 아일릿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익숙한 뉴진스라는 가수 혹은 뭐 세븐틴 이런 가수들이 다 잘 되는 이유가 하나의 기획사에서 한 게 아니라 기획사 밑에 있는 다양한 레이블들에서 각각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각 기획사에 있는 레이블마다 그 담당 아티스트한테만 집중할 수 있으니 좀 더 아티스트의 뭔가
집중을 해서 기여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멀티 레이블 전략 자체는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흐름은 앞으로 엔터사들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티 레이블이 의사결정이 빠르고 어쨌든 뭐 그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흥행을 하면서 성과를 증명해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JYP 엔터 역시 신인 모멘텀이 좀 풍부한 것 같은데 현지와 그 신인 데뷔를 통해서 다양한 저연차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엔터가 제가 2분기부터 좀 볼만한 게 생긴다라 말씀드리는 게 네.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알던 가수들이 잘하는 거는 다 이미 기대치가 높잖아요. 근데 네. 아예 모르는 신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수가 갑자기 잘했대라고 하면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JYP 같은 경우에 2분기부터 매 분기 신인 아티스트가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1분기 때는 미국 현지화 걸그룹 다 국적이 이제 미국 국적의 걸그룹이 데뷔를 이미 했고요. 2분기에는 이제 일본에서 일본 현지화 보이그룹 그리고 3분기는 한국, 4분기는 중국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제 현지화 보이그룹을 매 분기마다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JYP가 매 분기마다 신인 아티스트를 데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JYP 엔터 일본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고 하는데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자니스 사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이제 K-팝 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본은 K-팝의 캐시카우 시장입니다. 과거에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계속 잘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작년 9월부터 자니스라고 하는 일본의 그 기획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보이그룹만 출시를 하는데요. 그 자니스가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보이그룹들이 일본에서 이미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좀 기회를 가져가기 위해 JYP가 올해 2분기 일본 현지화 보이그룹 데뷔시키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이건 꼭 JYP만이 아니더라도 뭐 SM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에 2월에 이제 현지화 일본 보이그룹을 또 데뷔시켰고요. 이런 식으로 올해 엔터사들이 특히나 JYP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의 공연이 굉장히 많아질 예정이고요. 이런 흐름은 엔터 4사 모두 다 동일하게 올해는 일본 활동에 좀 치중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래 캐시카우였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하이브, 뭐 JYP 엔터와 달리 YG 엔터의 목표가는 좀 하향을 했습니다. 네. 네. 2분기에 이제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의 활동이 본격화되는데 네. 이 YG 엔터의 부진을 예상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사실 올해 연간으로 블랙핑크의 활동이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블랙핑크 활동 추정치를 이제 실적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뭐 작년 이제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21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를 돌던 가수가 완전체 활동이 올해는 부재하다라고 하니 당연히 실적이 하향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목표 주가를 하향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블랙핑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2025년에는 좀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완전체로 보고 있고 그 산하에 이제 트레저라든지 아니면 베이비몬스터 같은 저연차 보이그룹, 걸그룹이 생각보다 활동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공연이라든지 혹은 뭐 음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YG가 상대적으로 실적 추정치는 내려갔지만 그래도 2분기부터는 역시나 볼만한 내용들이 많이 생긴다. 블랙핑크 올해 좀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 내년부터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SM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2분기부터 이제 분기별 계단식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던데 특히 라이즈의 성장세를 주목할 만하다고 보셨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이유인가요? 네. 이제 모든 지금 내용의 그 모든 공통점이 다 저연차 혹은 신인 아티스트입니다. 라이즈도 작년 9월에 데뷔한 정말 1년도 채 안 되는 신인 보이그룹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같은 경우는 음원에서의 차트 역주행이 쉽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팬덤이 아직 그만큼 많이 쌓여있지 않고 대중성을 확보하기가 아직은 힘들기 때문인데요. 라이즈 같은 경우에
그 1월에 발매했었던 곡이 2월에 다시 차트인을 하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음원에서의 성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라이즈도 이제 2분기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작년 9월에 데뷔하면서 냈었던 앨범이 그래도 나름 100만 장이라는 꽤 많이 팔린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일본, 미국으로 팬덤이 확장이 되면서 2분기 때 앨범과 음원 이런 쪽에서의 성과가 좀 두드러지게 보여질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콘서트를 돌기에는 좀 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데요. 올해 또 2분기 중에 컴백함과 동시에 팬 콘서트라고 또 소규모 이제 공연을 돌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인 혹은 저연차 가수들의 수익화 시점이 앞당겨진다라는 의미에서 좀 SM도 기대 모멘텀이 2분기부터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라이즈라는 그룹도 2분기부터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엔터주들을 봤는데 이제 2분기도 조금 지났지만 2분기 앞으로 이제 좀 전망 그리고 엔터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사실상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기회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안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고 2분기가 이제 QOQ, 분기단에서 실적 성장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엔터주 자체의 투자 시기로는 지금이 저는 좀 적절한 시기다. 조금 더 늦게 본다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5월 초쯤이 업황의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종목단으로 보면은 사실 모든 종목들이 좋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하이브가 가장 저는 좀 투자하기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나. 사실 하이브 자체가 뭐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만 지금 4월, 5월, 6월 매 달마다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4월에는 이제 세븐틴이라고 하는 정말 방탄소년단에 버금갈 정도로 돈을 잘 버는 보이그룹이 컴백을 앞두고 있고요. 5월에는 뉴진스라고 하는 걸그룹이 또 컴백을 하면서 6월에는 우리가 이제 오래 기다렸던 그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기도 하면서 매달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하이브 좀 추천드립니다. 엔터주 자체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 적기가 될 수 있고 하이브를 특히 매력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앞으로의 매달 이벤트가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